말을 아끼는 것은 내 안의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절제이며 비로소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걱정들을 이제는 이곳에 잠시 내려두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늘 걱정이라는 불청객을 마음방에 정성껏 들여앉히고 대접하느라 정작 주인인 나 자신의 평온은 뒷전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고요한 호수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괴로운 생각들을 짧게나마 글로 적어 보십시오. 그 행위만으로도 마음의 줄은 조금씩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은 이곳에 맡겨두시고 저와 함께 비워진 자리를 채울 따스한 위로의 길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가 조금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진실을 오늘 차분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유독 마음이 요동치는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딱히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다가올 미래가 막막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불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이 불안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패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정성을 다해 일구어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일 때, 혹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나 내일의 생계가 걱정될 때, 우리는 겉으로는 별일 없다는 듯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온종일 윙윙거리는 경보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곳이라기보다 우리의 진심을 먼저 계산하는 곳일 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솔직한 사람이 먼저 이용당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먼저 고립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털어놓은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속마음을 꺼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는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내가 가장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좀 버겁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 돌아오기보다 당신의 자질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의 성격이 예민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내면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다정함이고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두면 따뜻한 햇살도 들어오지만 얼음장 같은 찬바람과 먼지도 함께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너무 밖에다 두고 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내 안의 평화를 헤집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후회를 듣고 당신을 더 쉽게 다루려 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불안을 보고 당신을 흔들 수 있는 버튼을 찾습니다. 이 경보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더 피곤해지고 내뱉던 말들이 후회가 되어 돌아오며
결국 잠자리는 더 얕아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타인의 일들이 당신 안으로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귀한 것들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잘 간수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적절히 닫는 법, 그리고 내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단단한 침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것은 눈앞에 닥친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단잠에 들고 누군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뒤척입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내 입으로 나를 겁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나를 지켜주었는지의 차이입니다. 불안의 볼륨을 낮추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줄여야 할 5가지 말씀, 습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설명하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마 이래서 문제가 될 거야.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가짜 재난 영화를 상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가짜와 진짜를 완벽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상영관의 불을 켜고 그 가짜 영화를 끄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당신의 몸은 오늘을 버텨낼 힘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둘째, 자꾸 변명으로 나를 포장하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와 같은 설명은 이해를 구하기보다 약점의 지도를 남길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납득하기보다 당신의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짧고 단정하게, 그리고 조용히 멈추십시오. 그것이 내 품격을 지키고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비교로 나를 채찍질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라는 비교는 원래 삶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때리는 채찍이 되는 순간 당신의 호흡은 가빠지고 불안은 폭증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남의 박자가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박자로 굴러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지나간 일을 원망으로 되새김질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라며. 이미 끝난 싸움에 오늘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감옥으로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난 일 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야만 오늘이라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확신 없는 조언을 남발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그냥 해봐라, 마음먹기 나름이다 같은 가벼운 말을 던지지 마십시오. 책임 없는 위로는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을 찌르는 소음이 됩니다. 진짜 내공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안은 한꺼번에 터지는 폭탄이 아닙니다. 이런 자잘한 말 습관들이 온종일 물컵을 채우다 어느 순간 찰랑거리며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을 정리해 보십시오. 미리 겁주는 말을 끊고 길게 설명하는 말을 줄이며 비교와 원망의 말을 내려놓는 것. 그 빈자리에 생기는 고요한 침묵이 비로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침묵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 나를 너무 많이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오해까지 일일이 해명하며 내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드러내려다 보니 기력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지만 중년 이후의 솔직함은 때로 타인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사정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고 평가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신중한 사람일 뿐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사람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가벼워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를 낳습니다. 반대로 말이 짧아지고 입술이 무거워질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묘한 기운과 무게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신뢰를 보내는 대상은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기운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3가지를 함께 연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상대에게 다 쏟아내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서운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운함이 관계의 주된 분위기가 되어 버립니다. 때로는 그냥 삼키고 지나가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 됩니다. 또한 모든 생각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의 계획과 판단을 다 꺼내놓으면 상대는 존중하기보다 평가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채 있기도 전에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잘 익은 열매를 내놓듯 결과로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굳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애매한 채로 두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왜 그랬는지, 그 말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반드시 덩치를 키웁니다. 이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 바로 나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다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더 많이 사귀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덜 빼앗기는 기술입니다. 말을 줄이면 그 빈자리에 내공이 쌓이고 그 내공은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성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불안은 안개와 같아서 손으로 휘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는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과 같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기가 꺼진 것과 다름없지요. 그러니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마시고 그 떨림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아, 내 몸이 지금 나를 지키려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 떨림을 큰일 났다는 신호로 보면 공황이 되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라고 받아들이면 성장을 위한 건강한 긴장이 됩니다. 비상벨이 잠시 오작동하고 있을 뿐 당신이라는 세계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좋은 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매면 인생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괴물이 됩니다. 이제는 기준을 조금 낮추어 보십시오. 최선이 아니라
최악만 피하자는 마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만 걸러내면 나머지 선택은 무엇을 하든 당신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내공이란 대단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애매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 결론이 미뤄져도 밤잠을 설치지 않는 것, 이 모호한 시간을 담담하게 버텨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정리되고 중심이 잡히면 100마디 말보다 당신이 뿜어내는 안정된 기운이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키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마음의 문을 조금만 닫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고 그 평온을 누릴 자격이 아주 충분한 사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내 안의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절제이며 비로소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걱정들을 이제는 이곳에 잠시 내려두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늘 걱정이라는 불청객을 마음방에 정성껏 들여앉히고 대접하느라 정작 주인인 나 자신의 평온은 뒷전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고요한 호수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괴로운 생각들을 짧게나마 글로 적어 보십시오. 그 행위만으로도 마음의 줄은 조금씩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은 이곳에 맡겨두시고 저와 함께 비워진 자리를 채울 따스한 위로의 길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가 조금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진실을 오늘 차분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유독 마음이 요동치는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딱히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다가올 미래가 막막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불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이 불안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패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정성을 다해 일구어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일 때, 혹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나 내일의 생계가 걱정될 때, 우리는 겉으로는 별일 없다는 듯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온종일 윙윙거리는 경보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곳이라기보다 우리의 진심을 먼저 계산하는 곳일 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솔직한 사람이 먼저 이용당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먼저 고립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털어놓은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속마음을 꺼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는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내가 가장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좀 버겁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 돌아오기보다 당신의 자질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의 성격이 예민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내면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다정함이고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두면 따뜻한 햇살도 들어오지만 얼음장 같은 찬바람과 먼지도 함께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너무 밖에다 두고 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내 안에 평화를 헤집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후회를 듣고 당신을 더 쉽게 다루려 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불안을 보고 당신을 흔들 수 있는 버튼을 찾습니다. 이 경보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더 피곤해지고 내뱉던 말들이 후회가 되어 돌아오며 결국 잠자리는 더 얕아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타인의 일들이 당신 안으로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귀한 것들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잘 간수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적절히 닫는 법, 그리고 내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단단한 침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것은 눈앞에 닥친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단잠에 들고 누군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뒤척입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내 입으로 나를 겁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나를 지켜주었는지의 차이입니다. 불안의 볼륨을 낮추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줄여야 할 5가지 말씀, 습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설명하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마 이래서 문제가 될 거야.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가짜 재난 영화를 상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가짜와 진짜를 완벽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상영관의 불을 켜고 그 가짜 영화를 끄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당신의 몸은 오늘을 버텨낼 힘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둘째, 자꾸 변명으로 나를 포장하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와 같은 설명은 이해를 구하기보다 약점의 지도를 남길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납득하기보다 당신의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짧고 단정하게, 그리고 조용히 멈추십시오. 그것이 내 품격을 지키고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비교로 나를 채찍질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라는 비교는 원래 삶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때리는 채찍이 되는 순간 당신의 호흡은 가빠지고 불안은 폭증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남의 박자가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박자로 굴러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지나간 일을 원망으로 되새김질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라며. 이미 끝난 싸움에
오늘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감옥으로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난 일 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야만 오늘이라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확신 없는 조언을 남발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그냥 해봐라, 마음먹기 나름이다 같은 가벼운 말을 던지지 마십시오. 책임 없는 위로는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을 찌르는 소음이 됩니다. 진짜 내공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안은 한꺼번에 터지는 폭탄이 아닙니다. 이런 자잘한 말 습관들이 온종일 물컵을 채우다 어느 순간 찰랑거리며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을 정리해 보십시오. 미리 겁주는 말을 끊고 길게 설명하는 말을 줄이며 비교와 원망의 말을 내려놓는 것. 그 빈자리에 생기는 고요한 침묵이 비로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침묵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 나를 너무 많이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오해까지 일일이 해명하며 내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드러내려다 보니 기력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지만 중년 이후의 솔직함은 때로 타인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사정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고 평가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신중한 사람일 뿐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을 낭비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사람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가벼워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를 낳습니다. 반대로 말이 짧아지고 입술이 무거워질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묘한 기운과 무게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신뢰를 보내는 대상은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기운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세 가지를 함께 연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상대에게 다 쏟아내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서운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운함이 관계의 주된 분위기가 되어 버립니다. 때로는 그냥 삼키고 지나가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 됩니다. 또한 모든 생각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의 계획과 판단을 다 꺼내놓으면 상대는 존중하기보다 평가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채 있기도 전에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잘 익은 열매를 내놓듯 결과로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굳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애매한 채로 두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왜 그랬는지, 그 말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반드시 덩치를 키웁니다. 이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 바로 나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다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더 많이 사귀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덜 빼앗기는 기술입니다. 말을 줄이면 그 빈자리에 내공이 쌓이고 그 내공은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성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불안은 안개와 같아서 손으로 휘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는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과 같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기가 꺼진 것과 다름없지요. 그러니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마시고 그 떨림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아, 내 몸이 지금 나를 지키려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 떨림을 큰일 났다는 신호로 보면 공황이 되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라고 받아들이면 성장을 위한 건강한 긴장이 됩니다. 비상벨이 잠시 오작동하고 있을 뿐 당신이라는 세계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좋은 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매면 인생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괴물이 됩니다. 이제는 기준을 조금 낮추어 보십시오. 최선이 아니라 최악만 피하자는 마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만 걸러내면 나머지 선택은 무엇을 하든 당신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내공이란 대단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애매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 결론이 미뤄져도 밤잠을 설치지 않는 것, 이 모호한 시간을 담담하게 버텨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정리되고 중심이 잡히면 100마디 말보다 당신이 뿜어내는 안정된 기운이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키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마음의 문을 조금만 닫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고 그 평온을 누릴 자격이 아주 충분한 사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